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모문용입니다. 모문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명나라 사람입니다. 명나라 사람.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름 이 사람은 시험에 나옵니다. 예, 동아시아사랑 한국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나라 말기의 무신입니다. 명나라 말기의 무신. 자, 일단은 초기생에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나라 사람입니다. 명나라 아시나요? 명나라가 이제 조선 이제 초중반기에 있었던 중국에 있던 나라죠. 예, 요 명나라의 이제 장수였는데요. 명나라 말기의 사람입니다. 공부는 막 그렇게 잘하진 못했나 봐요. 그래도 나름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고, 그래서 무신이 됩니다. 공부 못하니까 이거라도 잘했나 보죠, 칼. 그래서 이제 무신이 돼가지고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딱히 뭐 별거 없어요. 초기생에는 평범하게 지냅니다. 무난한 그냥 장수원 그 정도로 무난하게 지내는데 이제 요동 지역을 발령을 받게 돼요. 요동이 어디냐면은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 점. 저희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내세요. 이제 저희 나라가 뭐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명이고 여기 조선이겠죠. 대충 뭐 여기 요쯤 조선이랑 근접해 있는 요쪽 지역이 요동이에요. 요동.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동 지역에서 활약한 사람입니다. 모문용은. 근데 이제 명나라 말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쪽에 세력이 하나 등장하죠. 여진 세력이 등장하는데 여진족 아시죠? 요 여진족이 이제 유목민족인데 얘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제 명나라와 한판 붙게 됩니다. 나라도 세워요. 후금이라고 후금. 이 후금이 나중에 유명한 청나라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는 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후금이 한판 붙게 되는데 이때 요동 지역이 가깝죠. 여진족이랑.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요쪽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요 모문용입니다. 이제 명몽 vs 후금. 이제 명나라와 후금이 한판 붙는데요. 명나라와 후금이 붙을 때니까 조선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명나라의 만력제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서 조선은 이제 살 수 있었지만 대신 명나라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러다 보니까 요 여진이 세운 후금이랑 싸웠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특히 요 요동은 바로 앞이니까 시작하자마자 거의 뚫렸죠. 요동 지역에서 모문용이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모문용의 계급은 유격이었다고 합니다. 유격.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대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대장. 딱까이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막 높은 그런 고위 간부도 아닌 그냥 무난한 장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요동이 함락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문용이 있던 요동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문용도 도망치고 그다음에 모문용 가족들도 그래서 요동에서 많이 죽었대요. 후금은 함락되면서. 그런데 모문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문용은 일단 나름 리더십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동이 털렸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요동의 유민들과 요동 지역의 패잔병들을 규어버려서 하나의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력을 만들고 여진이 요동 털었으니까 명나라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요동에 빈집 털이를 합니다. 요동을 다시 빈집 털이를 해요. 그래서 여기 먹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명나라 여진 쪽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빈집이 털렸다니까 여진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내 뒤가 털렸어! 이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까 명나라는 후금한테 맨날 쳐맞고 있었는데 저기서 갑자기 모문용이라는 애가 갑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뒤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여진족이 뒤로 빽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맨날 치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것도 패잔병들을 데리고 이러니까 엄청 명나라 조정에서 좋아 죽죠. 그래가지고 요 승리를 대첩까지 붙여서 진강대첩이라고까지 불러줍니다. 진강대첩. 예, 진강대첩을 하게 됩니다.
진강 대첩을 세운 모문용 어떻게 됐을까요? 명조정에서 모문용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원래 유격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초고속 승진을 두 단계 승진해가지고 이제 파격적으로 승진하고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줍니다. 포상 승진하고 보상하고 와 만세 모문용 나이스 진강 대첩 나이스 하면서 이제 막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니까 이제 와 거기 모문용 장군 소식 들었어? 후금을 이겼대. 그것도 일부 패잔병들만 데리고 이러고 막 명성이 퍼지잖아요. 와 파격 승진 와 포상 이러니까 막 명성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막 옵니다. 이 모문용한테 야 우리도 짜져 있지만 말고 모문용 장군께 함께 합세해서 힘이 되드리자 하면서 이제 함께 여진에게 맞서 싸우자 이러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동 지역에. 이 당시에 여진 후금의 왕은 누르하치였습니다. 누르하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저 짜증나는 거예요. 슬슬. 아니 우리 지금 요동 시작하자 먹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문용? 쟤는 누군데 우리 뒤에서 저렇게 짜증나게 하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위협적이다기보다는 약간 모기 같은 느낌 아시죠? 자꾸 우리 자고 있을 때 자기 어디 무는 거예요. 윙윙 거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요 여진에서 대문을 출격을 시켜서 요동에 모문용을 치러 갑니다. 모문용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패잔병들이랑 일부 유민들 모아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조의 병력을 빈집털이를 성공한 건데 이게 막 후금의 대군이 오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요동을 버리고 튑니다. 근데 어디로 튀냐? 조선으로 튀어요. 그래서 후금군이 막 조선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요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진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뭐죠? 말 타는 애들입니다. 지상전에 강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해상전엔 약합니다. 이게 섬으로 들어가니까 후금군이 쉽게 못 쫓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되게 친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 우리 명나라 먹으면 됐지 왜 굳이 조선이랑 싸워?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조선 영토에 들어가서 공격하기가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섬으로 들어간 모문용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섬의 이름이 뭐냐? 예, 바로 가도입니다. 가도. 요 가도에 모문용이 숨어들게 됩니다. 모문용, 우리의 모문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도에 모든 걸 잃고 가도로 도망쳤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도에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요동에서 튈 때 이제 막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나 여기 가도에 있다 하면서 이제 여기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오오 요동에 있던 애들하고 막 패잔병들하고 다시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가도. 그래서 가도에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되고 이걸 모문용은 동강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강진. 예, 그래서 모문용이 동강진을 가도에 구축하게 되었다. 이때 조선의 왕 누군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도에 머무는 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일단 광해군과 모문용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광해군도 일단 명나라랑 우호 관계니까 일단 모문용이 오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있어라 하고 냅둡니다. 그리고 모문용은 요 동강진을 구축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뭐 다시 요동을 공격을 합니다. 여진의 뒤를 공격을 해요. 이러니까 막 계속적으로 후방 교란을 하니까 명나라는 저 계속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모기가 무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막 교란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계속 후방에서 교란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활약을 나름 한 거죠. 그리고 모문용이 또 되게 잘하는 게 있는데요. 과대 광고를 되게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현대에 있었으면 마케터 했으면 되게 크게 성공했을 사람이에요. 자신의 공적을 굉장히 뻥튀기 하는 거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대 때렸어. 근데 이걸 10대 때린 걸 포장을 해가지고 명조정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명조정에서 뻥이 가죠. 이야 10대나 때렸어? 이러면서 막 더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승진을 하냐? 좌도독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좌도독. 좌도독이 뭐냐?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연대장에서 사령관까지 갔어요. 사령관. 파격적이죠. 진짜 파격적인 승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명조정 있잖아요. 조정.
이 명조정에 모문용이 또 뭘 했냐면은 로비를 많이 합니다. 로비. 돈조죠. 명나라 당시에는 명나라 말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관 세력 이런 실권을 진 이제 신하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포상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포상. 이 포상 받은 걸 자기도 먹지만 여기에 명조정에는 유력한 실력 있는 이제 세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신하에게 뿌림으로써 자신의 뒷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뒷배들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야, 폐하 들으셨습니까? 저기 요동에 모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막 포장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면서 막 더 모문용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문용은 더욱더 이제 파격적으로 계속 승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좌도도까지 승진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좌도독에 승진한 가도의 모문용. 예, 그래서 가도에서 모문용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후금을 배후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요동 지역에 있는 다른 육지 세력이랑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수중전에서 여진 애들이 배 잘 못한댔잖아요. 수중전으로도 막 지상전으로도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요동 지역이 다시 막 일부를 수복하기도 하고 다시 요동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상당히 큰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 여진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짜증나서 밟아버리고 싶은데 조선 땅에 있어서 이 가도가 여기 조선 땅이니까 어떻게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우리 배도 잘 못하는데 애매하고 그리고 우리 명나라 메인은 여긴데 모기 잡겠다고 여기랑 싸우는 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여러모로 계속 애매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로비 두 가지 뭐였죠? 로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난 과대광고 이거 두 개로 계속 하니까 명조정에서는 모문용은 영웅이야. 모문용은 신이야.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도도까지 승진을 하고 막 엄청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잘 나가게 되면은 꼭 뭐가 생긴다? 안티가 생깁니다. 물론 로비 먹인 애들은 모문용 하지만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이제 로비 안 먹은 신하들은 모문용? 쟤 뭐야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솔직히 말해서 얘가 유동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된 소식이 없어요.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렵잖아요. 애초에 여기가 다 여진이 먹었는데 그냥 배 타고 가서 소식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지 진짜 했어? 이렇게 가서 직접 보긴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모문용도 뻥을 많이 치면서 실제로 요동을 막 해서 교란을 한 건 사실인데 막 제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3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작그만 섬에. 그렇죠? 보면은 이제 모문용이 올린 걸 보면은 제가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데 진짜? 라고 보이는 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비와 과대광고 이거 두 개로 이제 좌도도까지 승진하고 잘 나가지만 이제 안티도 많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서 가도의 왕이 된 모문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도의 왕 모문용은 이제 조선과도 이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도의 왕은 조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결말을 이제 이루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